안녕하세요. 국립관세박물관 학예사 이다혜입니다. 마타, 오늘은 어떤 것이 궁금해서 절 찾아왔어요? 아, 관세의 역사가 궁금해서 절 찾아왔군요. 그럼 같이 역사관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자, 이곳은 관세박물관의 역사관이에요. 이제부터 관세 역사의 시작을 말해줄게요. 우리나라 관세 역사의 시작은 19세기 조선 후기부터 시작돼요. 19세기 조선 후기, 당시는 관세라는 개념이 생소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 아니 그 이전인 고대부터 무역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공무역과 사무역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관세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의 무역과 같이 나라와 나라 간의 동등한 교역이라기보다는 조공의 의미가 더 컸기 때문이죠. 19세기 조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 세계 열강들은 제국주의에 빠져 있었죠. 강대국들은 후진국을 식민지로 삼기에 바빴습니다. 일본의 경우 조선보다 20년 앞선 1854년에 미국의 포아메교에 굴복해 개항했고 이후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근대화에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그 시선을 조선으로 돌리게 됩니다. 마타, 혹시 강화도 조약이라고 들어봤어요? 강화도 조약은 1875년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어진 조약이에요. 이 조약의 원래 이름은 조의소 조규 또는 병자소 조규라고 합니다. 조선을 측량한다는 핑계로 강화도에 낯선 일본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격과 약탈을 시작하죠. 조선의 백성들은 이를 방어했을 뿐인데 일본은 뻔뻔하게도 이를 빌미로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조약이 1876년에 맺은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의소 조규라고 합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 관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의소 조규의 12조항 중 4개의 조항을 살펴보자면 첫째,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둘째, 일본과 가까운 두 곳에 항구를 개항한다. 셋째, 무역에 관해서 각국의 관리들은 간섭할 수 없다. 넷째, 일본은 수시로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어때요, 마타? 평등한 조약 같나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조약이 관세 역사의 시작이냐? 이 조약에는 관세 조항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선의 관리들이 이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죠. 그런데 이 조약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무역에 관해서 각국의 관리들은 간섭할 수 없다. 조선보다 20년 먼저 개항한 일본은 이 관세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조선 정부는 이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래서 조선은 1878년에 부산 두모진에 해관을 설치하고 일본 상인이 아닌 일본 상인과 거래하는 조선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이것이 조선 관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불과 3개월 만에 끝이 나게 돼요.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선 상인은 물건의 값을 올리게 되고 이와 거래하는 일본 상인들은 값이 오르자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무력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3개월 만에 해관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뒤 4년이 흐르고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드디어 관세 부과 징수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1883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일본은 조일통상 장정을 체결하면서 관세 부과 징수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뒤에 맺게 된 모든 나라와의 조약에는 이 관세 징수권이 설정되었어요. 관세를 부과하려면 세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883년 삼관, 인천, 원산, 부산에 해관이 설치가 됩니다. 세 곳에 해관이 설치되고
드디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07년에는 해관이라는 명칭에서 지금의 세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죠. 어때요, 마차? 이제 궁금증이 다 해결됐어요? 다음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안녕!